네, 3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제목이 Solutions of the Newtonian Viscous Flow Equations, 그러니까 뉴트니안 점성 유동 방정식의 솔루션들을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솔루션이라고 하면 이제 뭐 exact 솔루션도 있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완벽한 어떤 솔루션도 있고, numerical 솔루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수치적으로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책에서 다루는 건 그 중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는 exact 솔루션으로 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스는 기본적으로 non-linea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가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non-linear하기 때문에 non-linear인데다가 partial differential이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general한 솔루션은 general analytic solutions는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들로 한정해서 식을 매우 간단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미분 방정식들의 솔루션을 구해보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이제 incompressible 비압축성이고 뉴트니안 in flow, constant transport property. 그래서 점성 계수라든지 열전도 계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콘스탄트로 간주하고 압축성도 생각하지 않고 뉴트니안 플로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루는 지배 방정식은 먼저 컨티뉴어티는 이와 같이 벨로시티의 다이버전스가 0이다 라는 식으로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은 전미분 형태로 이렇게 써보면 이놈이 즉 이게 뭐 뉴턴 동력학 입장에서 보면 MA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단위 부피당으로 치니까 로 A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놈은 즉 단위 부피당 작용하는 어떤 외부의 힘은 먼저 압력으로 인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점성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P햇을 써놓은 이유는 실제 연력학적 압력과 중력으로 인한 효과를 모두 둘을 합쳐서, 그래서 이제 중력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보통 이것도 일종의 압력의 변화를 동반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쵸? G, 즉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성분만 이렇게 압력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묶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성항은 여러분들 뭐 봤다시피 뮤의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쉐어 스트레스의 텐서, 이놈을 원래는 뮤가 없죠, 그죠? 이 항이 비압축성이고 뉴트니안 플루이드다라고 풀어 써보면 뮤의 이와 같이 식을 줄여 쓸 수가 있죠. 자, 모멘텀 이퀘이션은 이렇게 우리가 풀어 쓸 수가 있고, 에너지 방정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온도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디스페이션 항이 되고, 그죠? 열전도가 되고, 열전도와
열의 온도로 인한 열 전도, 그리고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온도의 변화가 발생한다. 우리가 이걸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비압축성이고 뉴트니언 플루이드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 식에서 unknown에 해당되는 것은 속도 벡터, 그리고 압력, 그리고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들만 알면 밀도는 일정하니까, 그죠? 밀도와 CP, 카파, 뮤 이런 놈들은 모두 물질에 따라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이 변수들을 총 5개의 방정식 그리고 5개의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압축성을 가지는 컴프레서블인 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 P는 rho RT처럼 압력과 온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컴프레서블 유동은 압력과 온도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컨티뉴어티하고 모멘텀 이퀘이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온도는, 즉 에너지 이퀘이션은 압력이나 속도와 디커플드 되어 있다. 즉 같이 풀 필요가 없는 방정식이죠. 그죠? 그래서 인컴프레서블 유동에서는 위에 컨티뉴어티와 모멘텀 이퀘이션만 풀고 거기서 나온 속도 벡터를 이용해서 디스페이션 텀을 계산하고 나면 온도에 관한 식을 독립해서 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말도 씁니다. 온도를 패시브한 스칼라다. 패시브 스칼라 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패시브, 그러니까 온도는 스칼라 양인데 이놈이 속도장이 결정되고 나면 온도장도 결정된다는 뭐 이런 개념의 패시브 스칼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이제 이렇게 나누어 풀기도 하고 같이 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큰 틀에서 보면 이 방정식을 풀기가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가 리니어냐 난리니어냐 뭐 이것에 따라서 크게 갈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들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이 식을 풀어 써보면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W, 라운드 Z는 0 이렇게 되는데 이놈은 UVW라는 변수에 대해서 리니어하죠. 그죠? 미분 방정식을 생각할 때 이런 식은 리니어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멘텀 이퀘이션을 보겠습니다. 그럼 저기서 이 T, dV는 풀어 써보면 라운드 V, 라운드 T, V, 다이버전스 V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뤘죠. 이놈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플러스 OG 베타 플러스 뮤 이런 식으로 식을 풀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서부터 보면 이 양은 속도 변수에 대해서 리니어하고 근데 이놈은 난리니어하죠. 그리고 압력도 리니어하고 이건 상수고 그죠? 난 호모지니어스 상이 되고 이놈은 2번 미분했을 뿐 저식도 결국에는 리니어한 놈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푸는 나베스톡 방정식을 이 비선형 방정식이 되는 것은 이 컨벡션 텀에 오직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유체의 어떤 비선형 현상, 대표적인 비선형 현상이 우리 볼티서티에서도 봤지만 와류의 생성과 연관된 난류,
난류 유동, 그리고 충격파, 이런 놈들이 모두 컨벡션 텀에서 나온 놈이란 얘기죠. 난류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성 현상으로 간주를 하는데, 걔가 보여지는 특성이 점성 현상과 유사하다고 해서 우리가 점성 문제로 간주를 하는데, 사실 난류가 발생하는 현상은 난리니어 컨벡션 현상인 거죠. 이거 사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 난류가 생성된 이후에 솟아되는 과정은 점성 마찰로 인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난류의 변화 과정을 점성 현상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난류의 생성은 이 비선형 컨벡션 대류 흐름의 어떤 비선형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충격파도 마찬가지죠. 충격파가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이 비선형 컨벡션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리니어 방정식이다, 리니어 솔루션이다 라고 하면, 그 식은 결과적으로 이 컨벡션 텀으로 인한 어떤 양이 0이란 얘기 되는 것이고, 난리니어하다라는 얘기는 이놈이 어떤 양이 있을 때 이놈이 0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푸는 문제는 대부분 이런 상태, 이 항이, 컨벡션 항이 0이 되는 그런 상태에 대한 솔루션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대표적인 문제로 코엣 플로라는 문제, 이거는 벽이 움직여서 벽이 움직여서 예를 들어 두 개의 판이 있는데, 이 판의 어느 한 판이 자기의 속도를 갖고 움직일 때 월이 움직이면 마찰로 인해서 유동의 모멘텀이 전달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는 유동을 코엣 플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포화젤 스테디 덕트 플로, 이놈은 아주 쉽게 말해서 덕트, 그러니까 관이죠. 그죠? 둥근 관일 수도 있고 사각형 관이 될 수도 있고 배기구 같은 데죠. 그죠? 환풍관 이런 거, 그죠? 송풍관 이런 것들이죠. 이놈은 벽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으니까 이 유동을 만들어내려면 결국 압력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은 pressure driven flow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동들, 그 다음에 이 어떤 이런 상태에 대해서 만약에 뭐 어떤 석션이 있을 경우, 분출이 있는 경우, 벽에서 유동이 뿜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흡입되거나, 석션이 이제 흡입되는 거고 인젝션이 뿜어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이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구해 봄으로써 점성 유동의 근본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